또 김건희 이야기로 갈게요.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 신학자 28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선이 주술에 휘둘리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따가 여론조사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설날 민심이 설 연휴 들어가기 전부터 이재명 후보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설 연휴가 끝나면서 이재명 후보가 급등한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분명히 김건희 잔매를 맞은 효과가 저는 나타났다고 봐요. 네. 지금은 대선을 누군가는 가까워지니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내가 중도라고 할지라도 누구를 찍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일단 윤석열 본인이라 치더라도 김건희 봐서라도 찍으면 안 되겠네 싶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은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0.12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5% 급등한 이유는 지금까지 윤석열을 찍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이재명으로 이제 손이 가기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김혜경 여사 논란이 있어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지지율이 빠지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 아무튼 이 주술에 휘둘리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나는 교회나 절이 굉장히 뭔가 좀 그들만이 종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것은 뭐 내가 막대기를 믿어도 종교일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스파게티교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스파게티. 스파게티를 믿어요. 종교는 자기가 정하고 뭔가를 믿기 나름인 거야. 믿는다, 빌리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종교는 종교의 영역, 그러니까 종교랑 정치랑 분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하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하고 정치를 분리하는데 이게 국정의 영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학자들이 사실 신학을 연구해서 뭔가 이게 성서를 바로잡고 좋은 말을 해주면서 정서적으로 이제 그 신도들에게 이제 안정감을 주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연구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갑자기 대선판에서 성명을 발표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대선판에 주술에 휘둘린다 이런 거를 가지고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거는 제 기억상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이런 신학자들이 광야에 나와서 대선의 주술에 휘둘린다 이런 말을 했을까를 보면 무슨 법사 얘기 나오고 국사 얘기 나오고 무슨 뭐죠? 거기를 주로 본다 이런 얘기를 나온 거 보니까 대선이 정말로 주술에 휘둘리는 영분이 안 되겠지만 영분의 후보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위기 의식에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국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셔서 대선이 주술에 흔들리는 걸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윤석열을 지지하면 정말로 나라가 주술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분들 성명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오늘날 세계의 어느 문명 국가에서 정치가들이 주술에 의지하여 국사를 논하고 있는가? 무릇 정치란 합리적 이성과 역사의식 그리고 투명한 의사소통과 합의의 문화에 의거해야 한다. 우리 정치가 문제였다면 이러한 기본적 태도를 상당 부분 결여했기 때문이고 그 피해는 언제나 국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근데 후보 부인만 그런 게 아니라 후보까지도 상당히 그런 쪽에 의존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본부 같은데 건진 법사가 고문으로 활동하더라 소문이 나니까 씩 없애버리고 그 사람들은 어딘가에 바퀴벌레처럼 숨어 들어가서 또 김건희와 윤석열을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틀림없이 이자들은 장관 임명할 때 관상 같은 거 봅니다. 사주팔자도 보고. 그럼 그 사람의 진짜 씨발 문재인 정부가 있잖아요. 관상이나 사주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했으면 이거는 바로 탈락인데 배신할 상이요 아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저는 손에 왕자 있는 사람 오마이뉴스 있으면 배신의 상으로 딱 인정하고. 예, 보도 보셨죠? 그 김건희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된 당시의 상황을 그 구모 기자가 스케치한 부분 보셨어요? 실제 그 임명장을 주는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주 길게 얘기를 하고 마치 김건희 씨가 MC인 것처럼 그 상황을 주도했던 그걸 본 분들이
저 사람 그냥 보통 사람 아니고 이 상황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앞으로 좀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예견을 그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본인 스스로 왜 무당일 수도 있다, 더 자기가 신기가 더 있다는 식의 얘기를 했던 부분이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고 진짜 놀라웠어요. 근데 이 뭐 신학자분들이 이런 성명을 발표하신 부분도 저는 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어떤 미친 종교가요. 살아있는 소를 마취제를 놓고 살아있는 채로 껍질을 껍질을 벗기고 그런 것을 만약에 청와대에서 하게 된다고 생각해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빈관도 그냥 아, 옮긴대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안 나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에서 막 그런 식의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게 고도의 사회과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인문학은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인문학이야말로 진짜 과학이거든요. 논리에 의해서 기승전결, 명분을 갖고 하는 행위야. 그게 정치인데 여기에 비과학적인 영역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왜 종교랑 정치랑 분리했는 줄 아세요? 종교는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있고 없고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가치관이고 저분들한테는 확실한 믿음이잖아요. 그 종교에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그게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이란 건 어떤 게 있냐면 맹목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 맹목이 정치에 개입하는 순간 국가는 엉망된다는 거예요. 인문과학 영역의 최고봉인 정치에 비과학이 들어와서 개입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심지어 뭐 무슨 숫자 하나를 다 토론 날짜까지도 태기를 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물론 이건 의심이지만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면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상회담 하는데 태기를 해야 되고요. 수도 없이 많은 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고 남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기부 장관에 적합한 사람인데 관상이나 뭐 사주팔자를 봤더니 배신할 상이야. 그러면 그 사람 못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국가를 끌어가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지난주에도 한번 그 기독교 단체인가요? 네. 관련해서 한번 성명을 냈었고 이번에도 그 신학자분들이 성명을 내준 건데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자기들 종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배척하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었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고 근데 그때보다 더 진짜 뭐 끝판왕이 와가지고 주술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이게 같은 뭐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동일시 말할 수 없는 거지만 아니 어떤 우리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 가지고 불교계에서 저렇게 들고 일어났는데 기독교는 이게 더 심하잖아요. 자기 그 하느님이라는 유일신 이런 유일신. 부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더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입 싹 닫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신학자분들이 이러면 안 된다. 왜 평상시에는 자기들 입맛대로 맞춰서 들썩들썩 하던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는 조용히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집어서 말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 고마운 일이 벌어졌는데 김건희 팬카페인 건사랑이 김건희가 건진법사의 신딸이라고 말했다는 최민희 의원을 고발한다는 이 보도가 나오면서 최민희 의원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논란 자체가 김건희한테 도움될 게 사실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네.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꼭 밑에 있는 어떤 5급 비서처럼 지 혼자 나서가지고 더 상대방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잖아. 그렇죠. 뭔데 니들이 뭐 최민희 의원 자체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는 말 했는데 왜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고 계속 김건희는 무속임이지만 강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최민희 의원이 이제 뭐 신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고 그 이제 그런 부분들에 나름대로 함정의 근거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신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김건희는 어떻든 간에 대통령의 부인이 될 수 있는 공인이고 뭐 국민들의 알 권리나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저쪽에서 왜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마치 김건희가 정말로
신달로 보이는 것처럼 이런 상황을 연출해내는지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나 의도가 무엇인지 미숙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엑스맨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 최민희 한번 고민해봐야 의원님이 할것 그만큼 같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죠? 아, 저 같은 사람 이런 스피커 얘기해도 역할을, 뭐 스피커 고발을 하고 이러지 하니까. 않을 거예요. 근데 최민희 의원님이 계속 이렇게 큰 스피커시니까 뭔가 무서워가지고 입 좀 막아보고 싶다 뭐 이런 건데 잘못한 거죠. 이분들 논란만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건진 예. 법사에 이 사람한테 신딸, 신아들이 여러 명 있답니다. 그건 최민희 의원이 이제 취재를 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김건희가 아니냐. 나는 의심. 이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내림 받았다. 그러니까 그 통화에도 그런 거 나오죠. 나는 그런 건 안 했는데 이제 신내림 안 받았다 이런 건데 내가 김건희 사진을 최근 그러니까 사진 말고 옛날 사진 보고 임명장 받을 때 저도 이제 그쪽에 약간 영적인 끼가 있잖아요. 난 그래 정치 안 하는 거거든요. 웃을 일이 아니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딱 보면 그렇지 뭐 상관없어 그거는. 뭐. 근데 그 딱 보면 저건 얼굴에 약간 좀 내가 우리 방송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알아요.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몇 개월 전에. 김건희 사진 보고 저거 분명히 내린구 받은 얼굴인데 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발끈하는 거 보면 했어. 뭐 찔려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했다는 들고. 의혹. 아무튼 종교의 자유는 분명히 존중을 합니다만 이것을 정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만약에 김혜경 여사가 만약 이런 건이었다면요. 가루가 났 지금 법인카드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닐 거야. 예? 무속에 의존하는 이재명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자, 알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